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8장 홍산문화 신비의 종주 하라. 영경에 해괴한 소문이 돌았다. 연왕 부부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이종 사교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오직 일반적이지 않은 사교 문화를 민간에 강요하고 양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으며 호족들과 함께 연일 주색 잡기와 사교 모임에만 신경 쓴다는 것이다. 원래는 원나라 수도인데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던 영경은 점점 삶이 각박하고 인심이 흉흉하게 되었으니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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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말이 도시에 들어와 관도 대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 위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승려 복장이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관옥과 같은 외모와 균형 잡힌 신형을 가진 젊은이였다. 형님, 이곳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구나, 뭐야. 벌써 거지를 수백이나 보았으니 말이다. 이곳 군가방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지 개봉의 개방보다 그 성세에 있어서 전혀 밀리지 않게 보이니 말이다. 이건 형님, 그뿐이 아닙니다. 백주의 몸을 파는 여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골목마다 수많은 여인이 눈길을 주고 있네요. 유심히 보니 그녀들은 홍로 기녀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안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 도대체가 모우의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니 무슨 민망한 것을 보았느냐? 왜 아닙니까? 이곳 영경은 보통 대도시와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것이 오면서 길과 도방을 보았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도박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와 같습니다. 조금 이상하구나. 도대체 관부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거리거리마다 이렇게 방자한지 모르겠다.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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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각. 이들은 바로 말을 타고 지나는 이건과 모호였다. 이건과 모호는 유주연에 있는 팽가를 아침 일찍 떠나 이곳 영경으로 말을 몰아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 때는 이제 늦은 오후였으며 이제 곧 해가 떨어질 김이었다. 그나저나 우리는 빨리 식사해야 할 것 같구나. 모호는 새벽같이 식사하고 지금까지 말만 몰았으니 말이다. 형님, 식사고 뭐고 엉덩이에 뿔이 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을 탔으니 제 엉덩이가 무척 화를 내고 있군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영웅이에서는 우리를 어디서 기숙하라고 했지? 아, 마침 저기 좌측을 보십시오. 형님. 허허, 저기 저 화려한 7층 누각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거할 조화로입니다. 우리 영웅의 영경지부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간에는 그곳이 술과 음식과 여인들의 웃음을 파는 곳으로 소문나 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다 겉모습에 지나지 않으며 이곳은 우리가 영경을 관리하는 영웅의 한 지부이지요. 후후후후. 정철이가 재물을 많이 모았나 보네.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건물을 집으로 사용할 수 있지? 헤헤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중원전장 재산의 9할이 영웅회에 편입되었고 영웅회는 중원 전국에 금이 나오는 광산만 15군데나 운영하지 않습니까? 객잔만 해도 700여 개가 넘습니다. 기타 다른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 그것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나는 중원전장의 수석 봉공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군요. 꼬르륵! 형님, 이 동생이 굶어서 죽을 것 같군요. 제 배에서 음식을 달라고 아우성치니 말입니다. 그래, 알겠다. 속히 조화로로 가자꾸나. 따그닥, 따그닥닥닥, 따그닥, 따그닥닥닥. 이건과 모호는 대로의 사람들이 매우 한산한 고로 조금 빠른 속도를 내어 좌측대로 건너편에 7층 누각인 조화로로 말을 몰았다. 물론 거대한 건물인 고로 제법 거리가 있었으며 이건과 모호는 마침내 검은 점이 되어 사라졌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휘잉 휘잉. 보름달 달빛이 한 장원을 비추고 있었는데 영경 도시 내에 있는 장원이 아니라 팔등산이라는 곳의 장원이었고 영경 북쪽 외곽의 한 지역에 이 팔등산이 있었다. 이미 쌓인 눈으로 바람이 날리니 간간히 쌓인 눈에서 눈이 날리기 시작한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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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한 사람이 정원 마당에 나와서 보름달을 보았다. 달빛에 비친 이자의 얼굴은 중년인의 수염이 멋들어진 옆집 아저씨와 같은 인자한 얼굴이었다. 다만 그의 얼굴에 약간의 수심이 차 있었는데 그자는 낮은 한숨으로 입가에 김이 나와서 하늘로 오르다가 사라진다. 이때 한 사람이 정원의 월동문을 열고서 이 중년인에게 다가왔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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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월동문을 열고 들어온 인물은 중년인에게 다가와 허리를 조아린다. 문주, 영경은 준비되었습니다. 장봉공이 오셨군요. 준비되었다는 말은 현 봉공께서 준비가 되셨다는 말이요? 네, 현 봉공께서 완벽하게 영경왕, 주체와 왕후를 제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요. 아직 독곡에서 나온다는 무사들은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소식이 없어. 그제 팽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부요. 그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영경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분명히 해안을 보냈는데 말이오. 문주,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복마당에 당주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분명히 인주에게 해안을 인도한 후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었지만 약속된 시간을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수가 많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문주. 일단 이곳 영경을 접수한 후에 후일을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허, 인생 세옹지 말하더니 이보시오, 장봉공.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지? 글쎄요. 후한시대 세조 광무제 때인가요? 우리가 장악한 철기 거래와 소금 거래를 갑자기 광무제가 수거한 이후로 저희 재정이 어려워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총시성을 깨웠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내가 홍산의 문직이었다는 것을 아는 이가 없을 것이오. 당시 내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 세상 아수라 폭광성은 내가 홍산의 만마전을 열어 이 땅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없지. 문주, 너무 오랜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우의 자손이 우리 폭광성을 불사도 대왕문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의 유혹에 넘어간 축주 최중도가 우리 편으로 넘어와 아수라 대왕지문을 넘어올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우두둑. 육선문의 문주도령은 도대체 어떤 자인가? 후한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능히 천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치우라니. 아무튼 육선문의 문주는 이건희 무리망 대회에서 본선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 마지막 관문인 제왕보국실로를 통하여 과거로의 여행을 경험한 당시 이를 거론하고 있었다. 이제 육선문의 문주도령은 두 손을 꽉 쥐었고 우두둑. 제왕마성 이 녀석 아무래도 제국이 후예에게 소멸한 것 같아. 우리 폭강성에 정기를 물려받은 녀석들은 고대 홍산의 유물로 인해 영생불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와 이 인주 녀석만 남은 것 같소. 네, 맞습니다. 70이 폭강성이 이제는 단 4명만 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합시다. 우리의 천적인 제국의 후예만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폭강성의 후예를 불러낼 수 있어. 지난번 총시성 오주를 깨울 때 사용되었던 팔륜대천 신용화상은 무무열교 교법전에서 회수하셨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산 만마전으로 모셨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하오. 우리 폭강성은 모두 세대를 넘어 영구해야 하오. 여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넘어서 용주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용주회가 무너진 것은 해주 그 멍청한 놈이 이르껴내가 동방제국이 후예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에 있어. 녀석은 분명히 만적행에서 올라온 것이 분명하오. 보구려와 가야의 후예는 그곳에서 죽을 것인데 어떻게 녀석이 살아 돌아왔는지는 모르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느끼어 녀석이 부활하여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다는 것을. 하지만 장봉공, 녀석은 우리가 홍산의 유일한 유산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오. 그러니 녀석은 그저 미약한 폭강성을 그동안 소멸시켰다는 것도 모를 것이오. 이제 녀석을 잡을 덫으로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네? 문주. 아니지요. 전주님. 역시 나는 육선문의 문주가 아니지. 봉공이 말이 맞소. 나는 홍산 만마전의 전주지. 그렇지요, 전주님. 후드득 후드. 두 사람의 웃음은 매우 괴악했으며 이들의 웃음에 정원 소나무에 쌓인 눈이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이건의 영웅지로인
대장정의 끝이 점점 다가왔고 이들의 웃음에 떨어진 눈이 이건에게 좋은 징조로 다가오고 있었으니 실내에는 닭이가 놓인 탁자가 있었다. 5사람이 한 번에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탁자였다. 3사람이 닭이를 들고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있었는데 그래, 정철이는 알아보았느냐? 네, 형님, 역시 사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2명의 법사가 왕가에 거주하며 연암과 왕후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왕후의 상태가 더욱 위험했으며 그녀는 법사를 곁에 두고 모든 일에 그 법사에게 자기 대소사 생활뿐 아니라 이 영경의 정사까지 그 법사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왕가 부부는 법사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말입니다. 아니 부해줘,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종사교에 2 부부 모두 깊숙이 빠져 있다란 말입니까? 총순찰은 그들 곁에서 조금만 대화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오. 허허, 형님,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성인들은 대낮부터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고 있으며 여인들은 빈궁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골목 곳곳에서 몸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3사람은 바로 이건과 영웅의 부해주 왕정철, 총순찰 모우가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다. 왕정철은 더욱 인상을 쓰며 다시 입을 열었는데 형님,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 형님께서도 아시고 계셨습니까? 양귀비의 열매를 주원료로 마원을 만들었구나. 더욱 문제는 세간에 유통하는 무리가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왕부는 이들을 잡아들일 생각도 없고 힘든 현실에 유혹받은 무리가 쉬운 선택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안 되겠다. 일단 육선문의 문주 도량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과 영웅회와 어사대, 천호소와 백호소, 의금부의 수장, 재영 안찰사를 위주로 영경을 새롭게 하자. 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우선 영웅회는 의금부와 협조하여 마약의 점조직을 훑고 나가야 한다. 내가 알기론 일개 양민의 안악내도 이 점조직의 하위 유통 조직인 것 같구나. 또한 왕부를 중심으로 호족과 관원의 자제들이 자주 드나드는 기루 등 우선 수색하도록 해라. 정철이는 반드시 명심할 것이 탐문 수색할 때 영웅회가 드러내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영경 재영한 찰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우는 어사대와 협조하여 육선문의 문주를 추적해라. 이 영경은 너무 광범위하게 넓으니까 내가 잠시 좌선을 통하여 동방 제국의 신수를 전개해봤더니 폭강성의 폭기가 이 영경 북쪽 외곽에서 감지되는 것이 있구나. 영경 북쪽 외곽을 위주로 탐문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바 어사대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경 재영한 찰사의 폭회들이 조사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형님, 왜? 어사대와 영웅회가 나서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뭐야, 어둠의 자식들은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는 언제나 더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구나. 우리가 굳이 타초경사, 풀숲을쳐 뱀을 놀라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매사쥐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신중히 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아, 그렇구나. 이건이 말을 할 때 이건의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다. 찌지 이짓. 이크, 혈왕이 있었지. 미안하다. 내가 쥐를 잡는단 말을 하니 내가 기분이 상했구나. 혈왕아, 비유다. 미안하다. 찌찌찌찌찌찌. 그래, 내가 사과의 의미로 내일 아침에는 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를 듬뿍 줄게. 찌찌찌찌찌찌. 그래, 약속한다. 이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뭐야, 영경 북쪽 외곽을 조사할 때 혈왕과 함께 육선문 문주의 흔적을 같이 조사해라. 아마도 혈왕은 너희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후후후후. 왜? 웃는 것이지? 아, 제가 지난 일을 추억해서 말입니다. 지난번 형님과 여행 중에 내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혈왕 중에 공을 누가 먼저 먹을 수 있는 내기 말입니다. 그래, 너는 나를 믿지 않았지. 혈왕의 실력을 말이다. 제가 그 일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께서 한동안 혈왕과 동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혈왕과 좀 친해졌습니다. 혈왕과 같이 있으면 풍찬노숙할 때 먹을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혈왕이 죄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도 수월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혈왕에게 해바라기 씨를 주는 것은 내가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호야, 내가 당연히 주어야 한다. 너는 혈왕과 함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혈왕에게 얻어먹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혈왕에게 우선 대접해야지. 아니, 무슨 이런. 왜, 싫은 것이냐? 이거는 우수를 들어 올렸다. 아, 형님의 폭력이 나의 의지보다 우월하니. 참. 나의 폭력이 아니다. 내 녀석의 선사께서 나에게 너의 훈육을 부탁해서 말이다. 뭐, 내가 잘못된 생각에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사랑의 매라고나 할까. 말도 마십시오. 2번 사랑하면 나의 흑철두공이 와야 하여 깨질 판이니 말이오. 후후후후. 이건이 웃으니 다른 2사람도 따라 웃었는데. 후후후후. 하하하. 헤헤헤헤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